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오면 매번 급 나누기가 존재를 하죠. 사실 생각해보면 판매사 입장에선 당연한 거예요. 등급도 나눠야 되고 기술력을 좀 보여주는 모델은 비싸게 팔아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등급을 나누고 돈을 많이 버는 쪽을 선택을 하게 되죠. 근데 뭐 소비자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습니다. 뭐 자기가 필요한 등급에 맞는 제품을 사면 되니까요. 단 치사하게 급 나누는 그런 건 좀... 그래서 오늘은 갤럭시 S24 울트라, 갤럭시 S24 플러스 이 두 제품을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주의 깊게 봐야 될 급 나누기는 4개 정도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 4가지를 알기 쉽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개인적으로 울트라는 큰 진화가 없었던 디자인인 만큼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요. 플러스는 매년 잘 다듬어지고 있고 이제는 완성형 수준이라고 생각을 할 만큼 예쁘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퍼플도 좀 예쁘지 않나요? 뭐 기존의 퍼플과는 좀 다른 그런 색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뭐 디자인은 개인 취향이라 가볍게 넘어가고요. 중요한 건 폼팩터입니다. 무게와 그립감에 대해서 우습게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무거운 폰을 안 써봤거나 무거운 폰만 계속 써왔거나 이런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만큼 가볍고 그립감이 좋은 스마트폰은 실사용에 있어 AP 칩셋의 성능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무게부터 보면 플러스는 감량에 성공해서 195g이고 울트라는 티타늄을 사용했지만 감량에는 실패한 기존 울트라와 동일한 234g 정도 됩니다. 단순 케이스 없이 비교를 해도 40g 가까이 차이가 나고요. 케이스까지 장착하면 더 큰 무게 차이가 나죠. 우리가 들고 사용하는 휴대를 하는 모든 환경에서는 이 플러스가 유리하다고 보시면 돼요. 한 손으로 사용할 때, 누워서 폰을 볼 때, 주머니에 넣고 다닐 때 모두 플러스가 유리합니다. 제가 실사용을 해도 크게 체감될 만큼 플러스가 좋았고요. 심지어 그립감도 울트라보다 플러스가 좋죠. 넓이, 두께 모두 플러스가 살짝 더 작기도 하고 플러스는 뒷면의 각진 부분을 공유를 적용해 안정감을 더하기도 했죠. 그럼 뭐 울트라는 무조건 안 좋냐? 그건 또 아니죠. 크기를 크게 함으로써 좋은 점도 있긴 합니다. 노트북으로 예를 들면 편한데요. 무겁고 큰 노트북들 대부분 성능과 화면이 크게 됩니다. 우선 화면 크기는 대각선으로 172.5mm의 울트라, 169.1mm의 플러스 약 3mm 정도 차이가 나고요. 16:9 비율의 유튜브 영상을 보면 딱 요만큼만 차이가 납니다. 물론 화면을 가득 채우면 모서리 부분이 각진 울트라가 조금 더 시원한 느낌이 있지만 이것 때문에 40g 더 무거운 걸 쓸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화면 밝기와 주사율 이런 것들은 모두 동일하기에 울트라를 선택할 이유는 더더욱 없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반사율에서 차이를 뒀습니다. 고릴라 글래스 아머를 울트라에만 적용해 반사율을 최대 75%까지 감소시켰습니다. 이 차이가 실생활에선 좀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요. 주변 난반사가 없는 어두운 공간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지 모르지만 보통 대부분 밝은 환경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죠. 최대 2배 가까이 화질이 더 좋게 느껴집니다. 태양도 비치니까 야외에서도 그 차이가 체감이 되죠. 저는 스마트폰 역대 최고의 디스플레이는 그냥 이번 갤럭시 S24 울트라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기에 디스플레이가 너무나 중요한 분들, 폰으로 하는 게 영상 보는 게 다다 이런 분들은 울트라를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또 저반사 코팅을 하는 방법이 따로 있긴 해요. 최근에 제가 즐겨보는 컬러 스케일 유튜브를 보면 저반사 코팅 강화 유리를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사서 붙이면 이 플러스도 좀 나은 환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울트라는 또 필름 붙이는 분들에게는 고릴라 글래스 아머를 즐길 수 없다는 것도 될 수 있으니까 뭐 본인의 사용 패턴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S23는 X22에 엑시노스가 여러 논란에 휩싸이면서 세 모델 모두 스냅드래곤 8 젠2가 탑재되었죠. 성능에서 끝나누기는 램 4GB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택이 쉬웠죠. S펜이 필요 없고 큰 화면이 필요 없으면 플러스 사면 됐으니까요. 근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엑시노스가 좋다고 많이 말씀하시던데 제 생각에는 조금은 부족한 것 같아요. 조금. 그 조금의 차이를 한번 보시죠. 일단 크게 와닿지 않는 벤치마크 점수부터 보면 긱벤치 기준 싱글 멀티 모두 7% 정도 차이가 나고요. 엄청난 차이까지는 아니죠. 근데 GPU 점수에선 차이가 좀 나요. 10% 정도 차이가 납니다.
3D 마크를 돌릴 때 프레임 차이도 좀 났고요. 스로틀링 테스트를 해도 꽤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게임에도 영향을 주냐 이런 걸 한번 살펴봤는데요. 일단 원신 게임을 할 때 엄청 체감되는 정도는 아니었어요. 물론 동일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대한 싸우지 않는 환경에서 촬영을 했지만 간혹 플러스가 2프레임 정도 덜 나오는 상황만 있었지 큰 차이는 없었죠. 실행 속도도 그렇고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크진 않았고요.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은 한 가지, 멀티미디어 인코딩을 할 때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프리미어 러쉬로 4K 화질의 5분짜리 영상을 인코딩 해봤는데요. 울트라가 30% 이상 더 빠르더라고요. 차이가 꽤 많이 났습니다. 발열 차이도 나고 성능에서 차이가 없는 듯 있으니까 그 차이를 확인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고의 성능은 울트라였어요. 자, 마지막은 다들 예상하셨듯 카메라입니다. 이번에도 S23 때와 비슷한 급 나누기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메인 카메라에서 센서 크기와 하소수가 다르죠. 결과물을 비교해보면 고화소 센서의 장점, 선회도 차이를 느낄 수 있었고요. 저조도 환경에서도 퀄리티 차이가 조금 납니다. 그리고 색감 차이도 확연히 나죠. 이게 단지 그냥 이미지 센서의 차이, 광학적인 차이 여기만 그치는 게 아니고요. 스냅드래곤과 엑시노스의 이미지 처리, 후처리 방식의 차이도 분명히 느껴졌어요. 특히 인물 사진 모드나 나이트 모드에서 후처리하는 방식을 보면 그 차이가 확연히 느껴졌는데요. 지금 보시는 갈대 사진을 보면 어떤 게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울트라가 조금 더 잘 처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폰 15 프로 맥스도 잘 처리 못한 곳을 스냅드래곤은 비교적 잘 처리를 했죠. 엑시노스는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차이 나는 부분이 있죠. 바로 망원 카메라에서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이번 S24에는 5배 줌에서 광학 카메라가 탑재가 되었는데요. 저는 정작 이 부분을 크게 칭찬하고 싶어요. 100배 줌에서는 약간 너프가 되긴 했지만 100배 활용도는 높진 않죠. 일상생활에서 도움되는 5배 광학줌을 훨씬 더 높게 생각을 합니다. 풀프레임 카메라 화각으로 환산했을 때 120mm 정도의 화각인데요. 망원 화각이 줄 수 있는 분위기와 배경 압축, 인물 사진 등에서 느낄 수 있는 피사체 강조의 효과 등은 정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진 찍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좀 다행인 점은 플러스는 3배 줌은 돼요. 아이폰은 좀 치사하게 3배 줌 이런 거 안 넣어줬거든요. 프로와 프로 맥스 정도의 급 나누기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게 가격 대비 성능이니 가격부터 보면 플러스와 울트라의 가격 차이는 울트라만 전작 대비 12만원 정도 상승을 했죠. 그 격차가 더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34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요. 그럼 각각의 기능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보면 결론을 낼 수 있겠죠. 근데 이건 또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그냥 저로 예를 들어서 판단하는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는 S펜 필요 없습니다. 성능, 이것도 중요하죠. 게임이나 일상생활에서 모두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능이 좋은 건 한 10만원 정도의 가치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저는 스마트폰을 자주 바꾸는 편이잖아요. 1년 동안 쓴다고 하면 가치가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요것도 차이가 큽니다. 아이폰과 같이 쓴다고 해도 갤럭시가 확실히 더 좋은 화질을 보여주고 더 큰 화면이기 때문에 갤럭시를 훨씬 더 영상 보는데 활용을 많이 하겠죠. 이제 마지막 카메라, 영상 찍을 때 쫙 당겨주면 그 느낌이 확연히 다른 영상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하는 저로서는 훨씬 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20만원의 가치가 있냐? 그냥 3배 줌으로 그냥 버텨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저는 결국 플러스가 더 가성비가 좋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기준이고요.
기준에 따라 울트라가 훨씬 더 가성비가 좋은 분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용도에 맞는지 저처럼 한번 생각해보고 결정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제가 뭐 배터리나 뭐 이런 다른 부분들도 쭉 테스트를 해놓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간단하게만 보시죠. 자, 배터리는 제가 처음부터 테스트한 걸 찍어둔 건 아니고요. 쭉 사용을 하고 퍼센트를 보시면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유튜브 같은 거 할 때는 생각보다 배터리 차이가 안 났는데요. 벤치마크나 뭐 게임 같은 거 할 때 배터리 차이가 조금 나요. 그래서 전력 효율이 얘가 좋은 것 같습니다. 순수 용량 차이는 100mAh 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근데 이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건 울트라가 조금 더 낫다고 봐야겠죠. 배터리도 더 좋고 뭐 성능도 좋고 카메라도 좋고 모든 게 좋은 울트라, 돈 많은 형님들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다음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음에 봐요. 똥 봐.